지금 법령 88조 96조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안 했거든요. 저번에 하긴 했는데 검사와 검정입니다. 이거는 총 두 편으로 나누는데 거의 한 이론서하고 보안 개정판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거의 한 7, 8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88조 검사입니다. 88조 검사 검정인데 1조 목적, 2조 정의 우리 농수산법에 대해서 용어를 좀 봐두시라는 겁니다. 이륙투적 관리는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구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이륙투적 관리라 합니다. 지리적 포시라는 것은 농수산물 가공법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을 나타내는 포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fun사의 도구로 기출이었거든요. 명성, 품질. 그 다음 동어미어는 발음은 같지만 지역이 다르다. 이런 것도 좀 기출이었고요. 우리한테도.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 보도 이렇게 이런 용어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유해 물질이란 총리력으로 전합니다.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종류론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좀 봐두시고요. 자, 수산가공부의 기준 50% 당연히 이거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법률, 병영체 법률입니다. 5인 이상입니다. 부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포중구객품, 자, 시행령입니다. 심의에도 있지만 포중구객품 출하는 근면에 포시합니다. 품종, 무게. 생산연도는 어디 갔습니까? 생산연도는 포장. 예, 여기까지 갔죠. 생산연도는 곡물입니다. 이거 봐두시고. 농산우수관리는 농산물 우수관리고요. 수산물은 품질인정입니다. 시행구칙은 수산품질인정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기준 모두 충족한다. 이게 모두 충족한다. 이런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충족하는 거 1, 2, 3호가 작년에 4회 2차 기출이었습니다. 2차 기출이었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지리적 39중입니다. 지리적 포시입니다. 품질 지정 기준, 조직, 인정 업무, 별부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거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지역의 범위, 그 다음에 지리적 포시의 등록 변경, 그 다음에 별부가 지리적 포시품의 포시 방법, 흰색 바탕에 바깥 테두리 이런 얘기를 봐두셔야 됩니다. 녹색은 기본색,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네. 녹색으로 기본색이고 파란색 빨간색, 이게 농품사 올해 기출이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 56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생산, 여기죠. 농수산물 생산을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임을 포시한다. 대통령령입니다. 1항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포시 대상 품목, 포시 기준, 방법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입니다. 56조가 지금 여놨고 대통령령 대신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라든지 총리령을 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56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0조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자, 식품의약품,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의약품 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의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올해 그 농품사에서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매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구청장까지요. 1항의 안전관리 계획, 다른 세부 추진계획은 61조 안전성 조사, 68조 위험평가 잔류조사, 농업일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여기는 총리령이 나왔습니다. 정하여 사항에 포함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에게 세부 추진계획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총리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농수산물 위험평가 68조도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호울증 안전관리 위하여 당 각구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생산 이용 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관련 기관에 그렇다는 거죠.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의 연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럼 여기서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기관이 돼야 되는 대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라면 틀린 겁니다. 위험평가. 그리고 올해 예상이 되는 파트입니다. 68은. 그러고 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험평가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란 말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잔류하는 위해 물질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요. 이랑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포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포에 관해서 국민하고 재산하고 관계된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보면은 위험평가 요청과 결과의 공포, 요청 결과 공포,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요청과 결과 공포는 대통령 정하고, 잔류조사의 조사입니다.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는 총리령입니다. 여기 놓으면은 틀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68조는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지정액의 지정, 생산가공 등록, 아까 위생관리 기준 했습니다. 70조도 했고요. 앞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85조, 시행구칙 85조입니다. 70조 heb섭입니다. 유해요소 충증 관리 기준인데, 시행구칙 85조 유해요소 충증 관리 기준에 이행증명서 발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행증명서 발급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해요소 충증 관리 기준에 이행하는 자가 법 70조 사항에 따라 위해서 heb섭 기준의 이행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지 44조에 따라 유해요소 충증 관리 기준 이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청하면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수산물 가공부에 수입하는 국가 유해요소 충증 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구칙 85조도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행 증명서. 86조 지정해역의 지정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법의 71조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당 각호와 같다. 시행구칙입니다. 지금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회계에 대하여 조사 점검한 결과 법 6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에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또 시도에서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도 역시 지정해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 시도지사는 나중에 지정할 때는 그 도면이 필요합니다. 거기 밑에 있네요. 시도지사는 지정해역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요청하는데 그 부근의 도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그리고 지정의 위생관리 계획서까지 세계 해역 및 그 부근에 도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도면 의견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계획,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청전해역을 계속 유지하겠다를 지도지사는 요청할 때 해수부 장관에게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그 시험에 이제 1차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차 대비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입니다. 지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항의 의견서를 요청할 때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분노시설, 축산, 배수 등등등 생활 폐기물, 그밖 오염물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조사를 제출합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께 제출합니다. 해수부 장관의 1항에 따라 지정액을 지정할 때는 잠정과 일반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잠정 일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해역의 관리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지정된 해역을 4월 1회 이상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7장 7장입니다. 농수산물 등의 검사, 검정, 농수산물 검사입니다. 농산물의 검사는 79조 이쪽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 범위는 수산,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88조부터입니다. 수산물 등의 검사는 당 각고에 하나 해당하는 수산물, 가공품, 품질 구기에 맞는지, 유해 물질이 섞어 오는지 등에 관해 해수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1, 2조. 이게 요번에 농분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앞쪽이었으니까 정부에서 수매에 비충하는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산물, 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1항 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해수부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검사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기출이 나왔습니다. 1, 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 가공품의 포장용기 내용물에 포장용기를 바꾸려면 다시 해수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차니까 이제 신중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해수부 장관은 1항의 3항의 구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고했을 때는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부 생략 안 합니다. 일부 생략하다. 1, 2, 3, 4, 1, 2, 3, 가나 4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부 생략인데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일부 생략 가능. 14조 1항에다 등록한 생산 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 기준, 유해요소 중진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물, 수산 가공품, 단 각목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 수역에 포획하거나 해외 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 가공품, 외국과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 기준, 유해요소 중진관리 기준에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협약을 이행하는 데서 그쪽에서 검사하라면 검사해 줘야 됩니다. 자, 원양산업법에서 원양업 허가를 받은 어선 직접 수출은 검사를 일부 생략한다는 겁니다. 식품산업진흥법상 수산가공품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한정입니다. 가공품입니다.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놓으면 어렵습니다. 일부 생략. 그리고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일부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이건 반드시 올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항과 3항의 구정에 따라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 기준, 절차 방법, 사항에 따라 검사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해수부령으로 전환한다. 그거는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령입니다. 수산물 등의 검사의 일부 생략 이겁니다. 올해도 나왔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88조 사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식품산업 시행령 25.6조에 따라서 선상 수산 가공법입니다. 선상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입니다. 88조 사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수산물 수산 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검사해 줘야 됩니다.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식용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는 경우란 그런데 업종인 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죠. 사항 4호 그러니까 88조 사항 4호니까 88조 사항 4호 예. 사항 4호 하나 4호 어딨냐 1, 2, 3, 4 예,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도 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이게입니다. 이럴 때 위에 바로 위에 있거든요. 어이구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하다는 건데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래 컴퓨터가 이상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이상합니다. 네, 지금 이거 자료가 지금 많아가지고 천천히 89조 이쪽에 왔다가 지금 있거든요. 네, 검사 일부 생략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여기 보면 시행령 이거든요. 이거 88조 사항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또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이란 선상 가공물입니다. 이제 이거는 같이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생략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 가공품으로 수입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 검사했으니까 나머지를 검사할 필요가 없죠. 식용이 아닌 경우도 역시 검사할 필요가 필요가 좀 줄어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입니다. 수산물 검사 기준은 80조 1항에 따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기준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하루, 폐루, 건제품, 냉동품, 연장품 등 제품별 품목별로 검사 항목, 간능검사 및 정밀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하니까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검사 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구칙이 있었습니다. 검사 제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 나눴고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 이 창에 들어갔습니다. 이 창에 들어가면 식품공준에 들어갑니다. 식품공준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이겁니다. 검사 기준 이겁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검사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용어가 어패로 신선 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770에는 검사 교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검사 기준입니다. 검사 기준이니까 결국 법은 88조에 지금 다 관계되는 겁니다. 88조 시행령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검사 기준 보면은 간능검사, 합불판정, 그리고 정밀검사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능검사, 합불판정, 그 다음에 정밀검사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밀검사까지 있죠. 이제 이게 실환천 지나면 여기 정밀검사 나오잖아요. 그죠? 총수는 0.5, 메틸수는 1.0, 납 0.5, 카돔은 2.0, 동물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 것 같죠? pH 흡중, 조해분, 분변계 대장군 230, 세군수는 생식용 굴은 그램중 5만이고 냉동품은 그램중 10만이다. 장현에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합불 판정이 나온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일자 그 다음에
111입니다. 아까 전에 법령, 여기 있죠. 111, 들어갑니다. 어디 갔습니까? 품준이 했고, 네, 검사 기준이죠. 111입니다. 수사문제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로 수구도 가능합니다. 시로 수구를 무료도 가능하지만 돈 달라면 돈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로 좀 더 줘야겠죠. 수수료 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죠. 증명서도 줘야 되고. 검사의 종류 방법 이겁니다. 강호범이다. 검사 종류 방법 113조가 받는 검사, 정밀 검사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통의 검사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14조입니다. 수사물 등에 대한 검사 대장 작성 보관하게 되고요. 검사의 일부 생략, 이거 한 겁니다. 일부 생략도 지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생략하는데, 서류를 전부해야 한다. 생산일지라든지, 선장의 확인서 등 이런 게 있어야만이 외국에서 잡혔다든지 바로 수출하는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검사 기간의 지정 89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88조에서 지금 쭉 하다가 이제 771에는 89조 검사 기간의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도가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